프라운 손님. 멘탈 박살은 시험을 되게 자주 치셨는데, 근데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 갈 때 이렇게 난이도가 좀 다르잖아요. 6.0 나왔다고? 맞아, 그날 따라오셔서. 근데 지난주 20일 날 시험은 되게 쉬웠나봐요. 그래서 이제 점수들이 잘 나올 건가봐요. 되게 쉬웠다더라고. 이게 난이도가 항상 늘 일관적이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청우씨 왜 그 다음에 또 쳤어요, 시험을? 또 치고 나서는 점수 잘 나오셨나? 음. 근데 이게 막 선생님들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세 번째 시험 쳐서 내일 모레 나와요. 아, 점수 나오면 나 좀 알려줘요. 청우 씨는 잘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근데 신디센 반 이렇게 7.0 반 같은 거 들으시거나 이러면은 6.5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점수대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낮은 반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 점수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오려면은 더 높은 수준의 샘플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원래 맞는 거니까 가셔가지고 여러 그 뭐야 단과반 같은 거라도 라이팅 단과반 같은 거 스피킹 같은 거라도 들으셔가지고 좀 더 보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쪼쪼쪼 두둠치님 얼른 나가세요. Hello. 우리 그 뭐야 이제 오늘 제가 청우씨 우리 그날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어렵지 않았었어요. 리스닝 리딩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 계속 굶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날 라이팅 스피킹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저희 IELTS는 라이팅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나오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얘기할 만한 게 약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뭐 정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잘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는 거에 장단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글 전체가 세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TV 시청에 대한 거였잖아 우리 정우 씨. 그러니까 주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그 쉬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수준도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글을 잘 써도 되게 세련된 그런 문구들을 사용을 해도 점수가 뭐 7.0, 7.5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주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를 더 선호를 하세요. 힘들어도 세련된 글을 좀 약간 수준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 오늘 많이들 들어오시네. 오늘 광고도 안 했는데. 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 말에 시험 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IELTS 스피킹이 뭐가 과연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을 좀 설득을 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적인 실력에 맞게끔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래도 학원이라는 게 이제 한 20분, 15분, 20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다, 그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신은 이게 부족하니 이거를 해주세요. 당신은 이게 부족하니 저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뭐야 잔소리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IELTS 시험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이제 밀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반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대형 학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한 반에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그런 반들로 가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한 얘기를 좀 할게요. 솔직하게. 와, 이건 괜찮은데? 지난주에 건강관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나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나. 와, 차라리 이런 게 나왔으면 난 잘 썼겠다. 그냥 영어 실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게 오히려 수준 높은 글이 나와요. 수준 높은 글이 나오는데, 아니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냐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이제 심플한 거지 이제. 스피킹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좀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을 잘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필수 조건은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유창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어민에 가깝게 하기는 하죠.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저도 되게 긴장했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시험 치는 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원어민들이랑 얘기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도 항상 이제 그냥 여러분이랑 수업하고 집에 가고 여러분이랑 수업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랑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뭐 유학 간 게 언제입니까? 얼마나 옛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랑 실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긴장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나 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요즘에 또 오랜만에 가서 한번 쳐보니까 어, 아이손유 님도 치셨어요? 잘하셨네. 아우, 너무 잘하셨네. 저 정도면은 지금 컨텐츠만 가지고도 7.0까지도 나오실 수 있어요. 컨텐츠만 가지고도. 영어는 조금 듬성듬성 틀려도. 스피킹들은 어떻게 치셨어요? 아이손유님하고 파랑손님. 스피킹은 어떻게 치셨어요? 스피킹. 왜냐면은 오늘까지 이제 스피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스피킹이 정말 그,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스피킹이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번호를 매길까? 응? 어디 갔어? 응. 이게 왜 이렇게 빨간색, 저기 막 하얀색으로 되는 좀. 미래에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 물어보길래, 체육관에만 가는데 옥신각신한 거밖에 기억 안 나. 아, 그 잘한 거야, 청우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으려는 게 그거라니까는. 우리 스피킹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옥신각신이에요. 응. 청우씨 왜 스피킹을 하는데 이그자미너가 청우씨 보면서 계속 뭐라고 막 물어봤어요? 막 질문 안 하고? 그냥 이제 청우 씨를 쳐다보면서 뭔가 약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약간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랬으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맞아.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라니까, 청우 씨. 이번에 점수 잘 나오겠다. 내가 보기엔 잘 나올 것 같아. 좀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왜 번호가 왜 노란색으로 나와서 좀 짜증나. 이거를 자연스러운 반응. 그렇지, 좀 대화하는 거 같은 게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솔직하게 느꼈던 거예요. 솔직하게 느꼈던 게, 와, 이게 대답을 잘한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대답만 잘한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점수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해, 나는 솔직히 되게 못 친 줄 알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되게 못 친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점수가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게 저거더라고요. 반응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교육은 대체 불가능 영역이라고 irreplaceable area라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근데 아이소뮤님은 되게 수준이 높은 글을 쓰시는구나. 어, 오케이. 인간이 가르쳐야 된다. 오케이. 근데 뭐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들어도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대에 맞게끔 쓰셨으면 괜찮은 거고.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예, 그럼요. 아이손유님 말처럼.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손유님이랑 그리고 그 퍼렁손님, 우리 청우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실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죠. 리액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액션이 자연스러운 게 정말 중요해요. 스피킹도 그렇고. 헌철님 뭐라고요? 특이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특이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잘 짜여져 있는 샘플 답안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야, 나 저렇게 못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이즈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뭐 그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피력할 줄 아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버벅대도 되고 조금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도 되고 좀 천천히 말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아이유즈 온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파랑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하듯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정작 플루언시가 필요한 곳은 플루언시는 유창성이라고 하죠. 플루언시가 필요한 곳은 질문에 대한 반응이다. 여태랑 다르게 해보려고 시험관 질문에 태클 들어오고 아니야 그거는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어. 잘하셨어요. 그런 약간 뭔가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좀 보이셨어야죠. 유창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반응. 유창성이라는 것은 절대 그 말의 속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플루언시는 말의 속도가 아니다. 아니다. 반응의 속도이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잔소리입니다. 플루언시는 말의 속도가 아니라 반응의 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말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응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IELTS 방송인 거를 알고 나가나 봐.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하실 때에 원래 빠르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빠르게 말을 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질문 이해가 퍼펙트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파트 2를 끝냈는데 실제로 저희 파트 2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잖아요. Describe the type of weather you like. 그죠? 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워낙 비 오는 걸 좋아해서
비 오는 거를 좋아해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rainy days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rainy days, 뭐 약간 소나기 얘기도 하고 showers, heavy rain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좋으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굉장히 뭔가 코지함을 느낀다. 코지가 뭐냐면 아늑함을 느낀다. 그리고 난 비가 오면은 실내에 있을 때 내가 되게 안전함을 느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실제로 클래식 음악 잘 안 듣는데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창가에 앉아서 고양이들이랑 에 앉아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뭐 고양이들 쓰다듬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게 파트 2가 끝나면 라운딩 오프 퀘스천이라 그래서 이 랩업 퀘스천이 나오거든요. 라운드를 끝내는 퀘스천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 Do the other members of your family like the weather? Li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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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f weather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라운딩 오프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Can judge you have a sense of humor or wit. 그렇긴 한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스판테니어스하게 뭔가 영어 사용이 구사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민망하긴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트 2에서 2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달팽이 잡으러 막 나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밖에 나갔었어요. 저는 비가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라운드를 오프를 시키는 게 약간 랩업을 하는 퀘스천이 나왔는데 Do the other members of your family like the type of weather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실제로는 여기까지 있죠. The type까지만 듣고 바로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그냥 바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어떻게 대답하면 Oh no, no, it's only me, 그죠? 네. Who love such rainy days.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뒷부분에 있는 이 of whether you like 부분은 질문을 듣지도 않고 그냥 이 부분은 질문을 듣지도 않고 그냥 반응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제가 2분 동안 이야기를 끝내고 났더니 다른 그 가족들 다른 분들도 가족 중에 다른 분들도 너가 좋아하는 날씨를 좋아하니를 묻는 거를 제가 이미 안 거죠. 그래서 do the other members of your family like the time 어쩌고 제가 그냥 바로 Oh no, it's only me. 그죠?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sunny days를 좋아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때 시험 쳤을 때에 이게 스피킹 점수가 8.0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또 어떤 식으로 좌지우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pet the cat used to 왜 used to를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시나봐요? 지금은 고양이가 없으신가봐. 그래서 약간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잘 해줘서 그랬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제가 사용한 영어 단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들로 그냥 이제 쉬운 말들, 그죠? 솔직히 보세요. It's only me who loves such rainy days. 내가 그런 약간 비 오는 날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표현 만드는데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휘적인 부분 때문에 점수를 받았다기보다는 이런 약간 리액션들, 리스판스 때문에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을 이렇게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뭘 묻는지 알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뭔가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래서 이그자미너와 여러분 사이에 뭔 얘기인지 알겠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말이 싱크라고 하죠. 이 싱크가 오버랩이 된다든지 둘이 같이 손뼉 치면서 좋아한다든지 그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시험 치면서 그 원어민 선생님의 이 얼굴 표정 있잖아요. 맞아요. 단어 수준 그렇게 상관없어요.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고?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도전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점수대가 예를 들어서 5점 나오시는 분들, 6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청우 씨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미드 하듯이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낮은 점수대들이 나오시는 분들께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쳤는지를 알고서 그것을 좀 흉내내보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By? By what? 응?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고, 그 스피킹 시험을 치실 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를 두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I don't buy that은 그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난 뭘 안 산다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I don't buy that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 토론하는 데에는 정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I don't buy that 이라는 것은 너가 얘기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어딨어. 집어치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훨씬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예쁜 표현이에요. I can see your point, but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포인트는 알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셔야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디스커션의 방식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논점들이 어디 있어요, 그쵸? 누구나가 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히 그죠? 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소재를 내가 이끌고자 하는 대로 유도하자. 이게 이제 약간,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먼저 꺼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왜냐면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써드릴게요. 보세요. 이미 지구온난화에 대한 라이팅을 쓴 적이 있음.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에세이 라이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에세이에 썼던 얘기를 스피킹으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되게 유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에세이 라이팅을 예전에 써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소재를 제가 끌고 나갔었어요. 어떤 경우에서 너무 잘 됐었죠. 왜냐면 제가 이미 파트 2에서 웨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트 3로 간 거예요. 저희가 파트 3로 넘어가면서 제가 날씨와 잠깐만요. 파트 3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잖아요, 그죠? 파트 3에서 Weather and Season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씨와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약간 유도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에세이에다가 라이팅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막 영향에 대해서 쓴 게 그쪽으로 딱 걸려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제 분위기는 어땠냐면, 제가 인터뷰할 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 그 앞에 있는 이그제미너가 이 질문 시트를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저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시트를 보지 않고 제 얼굴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웨더 앤 시즌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한국의 계절과 한국의 다양한 계절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의 다양한 계절과 날씨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했었지만 지금은 마치 두 개의 계절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지구온난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세 번째 파트 3에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영향을 예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완전 얻어걸린 거죠. 왜냐면은 제가 그 에세이 라이팅에서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실예로 들어서 라이팅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내가 라이팅에서 써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으로 썼던 거를 스피킹으로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라이팅으로 쓴 적 없다는 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유리하게 제가 이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TV 시청에 대한 어떤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생긴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면 지난주에 뭐였었다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사회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스피킹 주제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으로 미리 써두세요. 라이팅으로 미리 써두시고 조금이라도 학교나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이제 뭔가 건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강 얘기 정말 잘 나와요, 스피킹에. 건강 얘기가 나오면 내가 한번 써봤던 그 라이팅 있잖아요. 그거를 입각을 해서 그거를 베이스에 두고서 스피킹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도 그렇게 주제들을 라이팅으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의 그 이펙트를 한번 예를 들어봐라 라고 해서 일본의 참치 산업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 그 돌고래 때 출몰한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스피킹에다가 이게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아이소뉴님은 영어로 계속 괜찮은지 봐달라는 건가요 지금? 아일랜드 스펠링 고치시고 Some islands.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 지금 잠겨서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sea levels가 rising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잠긴 섬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작은 섬나라들은 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몰디브 2년 뒤에 잠길 거니까 빨리 가라고, 그죠? 갈 거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sea levels. 아이소뉴님이 단복수 처리가 좀 약하네요. 단복수를 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일랜드도 복수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C 레벨은 늘 복수형으로 써요. C 레벨은 늘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 가지의 팁을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시험을 쳤던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충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드려봤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the type of the weather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난 이렇게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요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필수 조건이랑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요 필수 조건이랑 두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업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보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놔두고 질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표현 공부하고 그리고 샘플 답안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한번 그저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험을 치고 와서 그렇게 8.0이라는 점수를 받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특출나거나 문법이 되게 다양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뭔가 이렇게 문장력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시제를 뭐 그렇게 다양하게 쓴 것도 아니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현재 완료 몇 번 사용하고 과거랑 현재 위주로 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제를 사용한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일부러 다양한 시제를 사용한 경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막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없어요. 그냥 되게 쉬운 말들만 썼거든요. 솔직히 rainy days 뭐 이런 게 여러분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의 흥미를 좀 이렇게 그저 잡아낸 것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 실력은 스피킹 실력이라기보다는 언더스탠딩 실력인 거죠. 그 리스닝 실력.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게 신속했던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그죠? 신속하게 자연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8.5, 8.0 이 정도는 다 받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이제 어휘적인 부분을 좀 더 살렸거나 좀 더 약간 디스커션스럽게 디베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했더라면은 좀 더 높은 점수, 아니 저보는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오랜만에 시험 치는 거고 좀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는 꼭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본인 전공 과목이 있으시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전공 분야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유도를 하는 거를, 소재를 유도하실 때 본인의 전공 소재로 유도를 하시는 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팁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이시면 모든 이야기를 패션 디자인 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책 얘기가 나오든 영화 얘기가 나오든 인물 묘사가 나오든, 그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약간 사물 묘사가 나오든지 간에 그 분야에 접목시켜서 그쪽으로 주제를 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죠? 그런 약간 이제 융통성들이 좀 필요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스피킹이 문제가 아니고 리스닝이 문제인가?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을 빨리 해주게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질문들이 여러분 솔직히 인터넷 검색해보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 질문들을 쫙 앞에 펴놓고 나서 옆에 친구한테 그냥 바로 그냥 쏴달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들을 딱딱 이해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순간적으로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들을 좀 디벨롭을 시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이때까지 플루언시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이엘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플루언시가 좀 살아있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플루언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8시에 축구 팬들은 잠시 국적이 우루과이로 바뀔 것 같네요. 아, 이거 우리 남편 어저께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러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일본이랑 우루과이 하는 걸 왜 보러 가? 그랬더니 우루과이 응원하러 그래서 우루과이 응원하러 간다 하더라고. 수원에서 한다면서요? 예. 오케이. 어저께 잘하더라고요. 이승우 씨, 이승우 그죠? 선수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그러면 마무리를 조금 오늘은 좀 일찍 할 테니까 치맥도 좀 시키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또 그러지 말고 치맥 시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막 축구 재밌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자꾸 제 차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다음 주에도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단 8월 달까지는 방송을 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강의 촬영을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도 저 만나보실 수 있게 강의를 촬영을 해야 돼서 제가 좀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쉴 거고요. 그리고 7월 8월 같은 경우는 방학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6, 7, 8월은 쉴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다시 컴백을 할 건데 아프리카 TV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이제 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진짜로 여러분 그 토익 강사분들은 안 써. 이게 무슨 여신 토익 강사분들? 다음 주부터 제가 그 인터넷 강의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월 달까지는 IELTS 온라인 스터디는 없어요. 예, 계획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우리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아직 계획 잡힌 거는 없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목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왜 우리 파고다스타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강의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7, 8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이제 관리도 좀 잘 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6, 7, 8월 달은 IELTS 그 온라인 스터디는 아프리카 TV에서 좀 그죠? 잠시 휴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일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IELTS 온라인 스터디는 그 방송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음 주부터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TV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못 보셨죠? 거기에 꿀팁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 전부 다 유튜브에 이미 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제발. 거기 여러분들 엄청 꿀팁들 많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꿀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좀 되게 미숙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 복습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파고다스타에서 여러분 인터넷 강의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최신 강좌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게끔 잘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점수 나오시는 분들 특히 청우씨 점수 나오면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도록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IELTS 온라인 스터디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9월달쯤 여러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아이존유님 되게 아쉬워하시네. 안녕.